네, 조규수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게 기일이 연기가 됐습니다만 고등법원의 그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연합 약칭 거모연합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거모연의 대표이신 원천교회 담임목사이신 박원순 목사님, 그 다음에 예배하는 교회 담임목사이신 서로준 목사님, 그리고 민영선교회 대표목사이신 최영선 목사님, 그리고 또 이명자 선생님, 그리고 또 원광보건대학 학생인 김지성 학생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명서 낭독을 우리 박원순 목사님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독교 대학 감리회 소속 원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거센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의 대표로서 섬기고 있는 박원순 목사입니다. 제가 잠시 발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설보진 목사님과 김지성 학생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5,200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번쯤 바닷가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가면 때로 거센 파도가 일 때가 있죠. 그 거센 파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모래알입니다. 하나님은 모래를 부어 바다의 한계를 삼으셨으며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으셔서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거세게 뛰놀지만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래알은 매우 하찮아 보이는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알들이 거센 파도를 이김으로 무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인류의 역사가 존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바닷가에 가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방파제입니다. 거센 파도를 이기는 또 하나는 방파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도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로 암석을 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파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경험한 그러한 파도는 해수욕장이나 또 그런 그 넘실대는 파도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 파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방파제에 의해 엄청나게 약해진 파도가 최종적으로 해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세우는 인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인공 건축물인 방파제가 없다면 이 톤 단위의 엄청난 유체인 바닷물이 쉬지 않고 부딪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파도의 힘을 상쇄시키는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모래알이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잠시 바닷가 여러분들을 안내하였는가 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엄청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거짓과 기만과 술과 위선과 가식과 이 엄청난 파도가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넘실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마음에 우리 국민들이 다 마음에 울화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공정과 평등한 판결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절망을 느꼈는지요.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슴 한가득 울화가 차 있습니다. 슬픔이 차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막아주어야 할 사법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가 그 파도와 함께 춤을 추고 널뛰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힘없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날 하날 모래알들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근본의 대법원장님,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비롯해서 9분의 법관님들께서 권력과 다수의 바람 앞에 굴하지 않고 이제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파기 자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법대로 이렇게 판결한 것에 대하여 위안을 얻고 많은 국민들이 다 밖에 나와 소리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사법부가 무너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하나의 모래알들이 되어서 이 거세게 불고 있는 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제도 제가 상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90이 가까우신 어르신께서 머리가 아파 잠을 잘 수도 없고 병원에 가도 이유도 없이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오죽하면 저에게 저 멀리 부산에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작년 12월 개헌사태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그 불이한 판결을 비롯하여 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되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파제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판사님들, 공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거센 파도를 막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치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센 파도, 쉼없이 몰려드는 탐욕과 야욕과 이 세상의 열망에 대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야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넘치는 파도에 방파제까지 함께 춤을 추고 널뛰게 한다면 무태 살고 있는 사법부 여러분들,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가 여러분들, 위정자들 여러분들은 많은 가족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무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방파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하나 내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비하하고 관망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무슨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순국 열사들의 자신을 깨뜨려 부서뜨린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토록 자유를 들고 살고 있는 이 평화로움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녕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방파제는 그 특성상 소모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국회의원의 임기도 있고 판관들의 임기도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있고 아니 우리 인생에 모든 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뿐인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이 그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선,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모래알을 두시어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하여 여야 모든 대선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과 사법부의 판관들과 각계각층 지도층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때로는 방파제 역할을, 때로는 모래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귀한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었던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센 파도를 이기는 방파제가 되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나 하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정말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이 소성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공의는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탄핵을 주장하다 결국에는 헌재 합작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 부정선거의 논란 속에 192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한 후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였다. 이제는 행정부까지 장악하여 1인 독재체제와 1국 1당 체제를 꿈꾸며 온갖 악법을 제조하는 그 악행은 정익가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재판기한인 633 원칙을 위반하고 26개월 동안 회피하더니 결국에는 대선 후보까지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법과에 대해 헌법에 따라 사기 재판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어떤 의도인지 고등법원에 사기 한송을 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향해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아수 인수격 해석하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온갖 법박으로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에는 파기한 송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5월 15일 1차 선고공판을 6월 18일로 미루게 하였다. 아연 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고공판을 미루게 한 당일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법정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오늘의 이 사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정치적인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까닭이다. 역사는 길이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불이한 판결을 한 헌법재판관 8인의 재판관들을 비롯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판사의 공판을 길이길이 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존립이 소수의 탐욕과 불의와 불법, 거짓과 기만과 술수의 바람에 휩쓸려 침몰 직전에 있는 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편법과 불법으로 집권 여당이 되려고 온갖 악법을 제정하며 법대로 판결한 대법관의 조일의 원장과 대법관들을 겁박하는 악행을 멈춰라. 하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 떳떳하면 왜 재판을 기피하는가? 하나, 고등법원을 비롯해 사법부는 명예를 귀히 여기고 비루한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헌법대로 판결하여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 국민들은 학연, 지연, 인연에 따라 맹목적으로 투표하지 말고 대선 후보들의 사상과 삶의 열매와 행적을 보고 투표하라. 하나, 선관위는 부전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도록 정직으로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8일 거센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